혹시 지금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가족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장례 비용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와중에 장례비까지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은 병원비 부담까지 겹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입원 치료를 오래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간병비와 생활비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많다 보니 장례를 치르는 순간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제급여 제도입니다. 실제로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른 뒤 국가에서 장례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 제도가 있는 줄조차 모르고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장제급여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꼭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실제로 주민센터 방문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중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장제급여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된 복지 지원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국가에서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비는 원래 가족이 다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실제 장례는 가족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장제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상황이 닥치면 경황이 없다 보니 신청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 비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빈소 비용, 운구 비용, 화장 비용, 장지 비용, 식사 비용 이런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던 부모님을 모시던 경우나 병원 치료가 길어졌던 경우에는 이미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장례비까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뒤 갑자기 카드값이나 대출 문제로 힘들어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장제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단순한 민간 지원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공식 복지제도라는 점입니다. 즉 조건이 맞는다면 정식으로 신청 가능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장제급여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급여 수급자도 해당되는 건가요?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장제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모르고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한 사람이 수급자였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계급여 수급자였고 자녀가 장례를 치렀다면
실제로 장례를 진행한 사람이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례를 치른 가족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사망자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였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기준은 장례를 치른 사람보다 사망자의 수급 여부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과연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1구당이라는 것은 사망자 한 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즉 장례비 영수증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장례비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80만 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비와 간병비가 이미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장례 직후의 현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장제급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장례 지원 제도를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장례 지원,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장례 지원, 화장 비용 일부 지원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문의하실 때는 단순히 장제급여만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례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지역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 줄 아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제급여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 주소지와 자녀 거주지가 달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자녀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필요 서류 확인이나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센터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장례를 실제로 치른 가족이나 친족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전에 꼭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제급여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특히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입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영수증은 꼭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장제급여는 신청 후 보통 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역이나 행정처리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 이후 가장 정신없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사망신고와 각종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장제급여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자동차, 연금 가입 여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토지와 건축물 같은 부동산 정보까지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례 이후 여러 기관을 하나하나 따로 방문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가족분들은 장례 직후 정신없는 상황에서
어디를 먼저 가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방문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장제급여를 함께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사자 장제급여입니다. 의사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사망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장제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사자 장제급여는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황이라면 꼭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 문제 때문에 공영장례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던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도 관련 지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제급여 하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장례 지원 제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지원 금액은 사망자 일구당 80만 원입니다.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전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는 장제급여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제급여는 신청 후 보통 4일 이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방문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한꺼번에 겹치면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는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그리고 장례비까지 동시에 부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제도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진작 알았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지제도는 알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경황 없는 상황에서는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은 꼭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부모님 장례나 가족 장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복잡한 복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